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식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일요일 방송 1부에서는 이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초 강의를 김정철 본부장님과 진행하고요.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1부 국내 증시 핵심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효철입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 주 초반까지 기대감은 있었는데요. 다시 오라클의 AI 거품론이 부각이 되면서 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일말의 반전을 주면서 다시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19일 현재 주가가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장이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다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까지 앞두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차트를 항상 장이 마감하는 금요일쯤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이 차트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건 일봉 차트고요.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기대감으로 잘 끝났다가 그래서 4,167포인트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주에 쭉 내려왔죠. 쭉 내려온 상태고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은 쭉 밀렸다가 이게 살짝 다시 다시 올라왔지만 하지만 음봉. 그러니까 주 초반에 비해서 이제 조금 밀린 상태고 마지막 금요일 날 조금 올라온 정도에서 끝난 그런 상태라는 거 보시면 아실 거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시면은 결국 월요일까지는 잘 버텼어요. 코스닥은 월요일 날까지 잘 버텼는데 화요일 날 장중에 급락 나오더니 2차전지 무너지면서 같이 이렇게 하락 나왔고 돌리는 건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돌렸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로 돌린 상태고 다만 900선을 한 번에 깨지 않고 900선을 잠시 깼거든요. 895 깼다가 다시 해서 915포인트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올해 코스피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 러셀 2000이나 미국의 다우지수 보면은 그 나스닥을 제외한 나머지 보면 비슷해요. 코스닥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나스닥 비슷하게 하려고 코스닥을 만들어 온 건데 코스닥은 나스닥 따라가지 않고 현재 러셀 2000 준소형주, 미국에 있는 중소형주가 모인 러셀 2000 지수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현재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눌림을 받은 그런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전한 조정이었는데 이번 주에 하단이 좀 깊었단 말이에요. 깊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청자들이 걱정 많이 하셨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을 일주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은 이번 일주일 수급 동향이 좀 버라이어티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이 많이 산 거밖에 이제 답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외국인이 3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거의 중립 정도 지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원래 많이 매도했는데 이걸 조금 줄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주 특징이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전체 3조 1천억을 팔았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2조 7천억을 팔았어요. 보통 이 정도 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다 팔거든요. 그럼 전기전자에 한 2조 7천억 정도 팔았어야 되는데 전기전자는 1,700억밖에 1조 7천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나머지 좀 많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머지 업종을 좀 많이 팔았어요. 이번 주에는. 특히 철강, 기계 그 다음 운수장비에서 좀 많이 팔았는데 운수장비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 방산주랑 자동차 관련주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좀 특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긴 했는데 보시면은 전기전자에서 기관도 매수를 했지만 거의 중립적인 상태고요. 매도 규모가 크지 않고 나머지는 매수를 쭉 하면서 골고루 샀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은 골고루 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골고루 좀 팔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해서 팔다가 골고루 팔았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무슨 생각했냐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좋아질 거라 알고 그러면 사실 반도체를 파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파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번 주에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환율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좀 드리자면 환율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이번 주 결론적으로 환율이 올랐어요. 오른 겁니다. 이거 지금 원화가 약세된 거죠. 1,480원.
1479.10원이니까 거의 1480원이거든요. 결국 1480원 다시 간 겁니다. 다시 간 거고 이번 주 시작을 1468원에 시작했는데 결국 또 다시 1480원으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4천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지만 버티고 있지만 수급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주 후반에 좀 돌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다음 주에 좀 희망을 갖게 한다. 다음 주면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다영 씨님 다음 주가 뭐죠?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3일 안 쉬나요? 그러니까요. 우린 안 쉬나요? 그렇죠. 3일 안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크리스마스 때 계획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근데 좋은데요? 왜 좋아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어도 또 캐롤을 좋아해서.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뭐 지금 넷플릭스에서 뭐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넷플릭스 모르시죠? 네. 넷플릭스 안 보시죠? 네, 잘 안 봐서. 네. 흑과 뭐가 백이 나왔나요? 있는 요리사. 흑백 요리사 네. 시즌 2 그거 나왔나요? 네, 그리고 또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본인만 모르고 친구 없으시죠? 주변에. 친구들끼리 보통 나왔구나. 그런 얘기 하는데 나왔다고 해서 뭐 이거 재밌다 이거 친구 처음 없으신가요?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응,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아바타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간단하게 영화 아바타가 제 예매율이 엄청 높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그 보통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영화도 보고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영화 보고 막 하는데 CJ CGV가 지금 그래서 살짝 올라오곤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곤 있어요. 근데 이거 오래 못 간다. 아바타가 근데 지금 예매율이 80%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 근데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뭐 저는 근데 아바타는 좋아하는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데 극장이 상당히 예매가 힘들더라. 다만 이게 연말에 잠깐인 분위기니까 CJ, CGV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 반등하면 매도하자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컨텐츠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면 좀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버티고는 있지만 이 수급이 안 좋아졌지만 주 후반에 조금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다음 주에는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최근에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과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 리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익률 리뷰 좀 보시면은 제가 토요일에 한번 수익률 리뷰 했는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안 한 걸 좀 많이 오래 할게요. 자, 보시면은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로보티지는 도대체 언제 팔 거냐 하시는데 보시면 로보티지 아직도 안 팔고 있습니다. 219%, 30만 원 넘어가서 260%였는데 그때 안 팔았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219%입니다 지금. 하지만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 아직. 제가 로봇 관련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달에 있는 CES 2026까지는 무조건 본다. 거기까지는 가져간다 무조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뭐 그냥 좋지는 않고 ABL 바이오는 요 마감한 종목이고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얘기 드릴게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거 작성했을 때 당시는 수익률 60%가 넘었거든요. 근데 또 장 마감하니까 또 밀리네요 다시. 밀려가지고 수익률이 지금 7% 8% 정도 됩니다. 에이프릴바이오 11월 11일 날 아래 하단에 QR 코드가 뜨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11월 10일 날 들어오셨던 분들은 에이프릴바이오로 정말 편안하게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그 CF 문구 아시죠?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죠? 침대 CF. 알죠. 네. 거의 침대 같은 종목이에요. 편안해요.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누워도 되는. 그냥 계속 우상향밖에 안 하니까 이거 뭐. 근데 한 가지 침대의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덜컹거린다. 편안한데 많이 푹신거린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꼭 윗골이 달더라. 오늘 또 윗골이 또 달았는데 여튼 그냥 그런 정도의 종목이다. 근데 현재 APL바이오, ADC 관련주,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그리고 ADC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이번 주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한 종목들 알지노믹스 신규 상장한 종목 오늘 점상한가예요. 어제는 따따블 어제 400% 넘게 올라갔고 하루에
어제 하루에 400%,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그럼 얼마죠? 수익률이? 400%의 상한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계산을. 네. 400%의 432, 120% 수익 난 거죠. 그러니까 오. 알지노믹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알지노믹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지노믹스를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공모 상장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은 공모 상장을 받으셨으면요. 알지노믹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금 단 이틀 동안에 520% 정도 수익을 낸 겁니다. 단 일주일 만에 520% 수익이 난 거죠. 예. 아니 이틀 만에. 예, 오늘 하루 이틀. 예. 이틀 만에 520%. 오늘 점상. 예. 근데 이거는 공모 청약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청약 돈다고 다 들어와요?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청약해서 경쟁률 있고 그 경쟁률에서 체결된 그 자금만 들어오니까 사실 수익률은 그 물량을 많이 못 산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알지노믹스 근데 상당히 이거 상장 전부터 더 이슈였던 종목이고 RNA 관련주고 근데 이 RNA 관련주 중에 제가 얘기 드린 건 알지노믹스 때문에 올릭스가 요즘에 좀 잘 못 올라가고 있는데 알지노믹스에서 매수세 빠지면 올릭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올릭스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또 PPT 화면 보시면은 수익률 쪽에서 제가 소개 안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일단 BHI는 현재 이 방송 11월 30일 날 이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고 BHI가 지난주 금요일 날 22% 대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같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내내 밀렸어요. 다시. 그래서 수익률이 다시 21%까지 줄었습니다. 예, 수익률이 한 40% 50% 가다가 줄었어요. BHI 그 같이 하셨다면서요? 네, 같이 하다가 저는 매도했습니다. 아, 되게 빠르시네요. 네, 되게 빠른 보유 중입니다. 계속 공략 중이고 21.7%. 원래 그 종목을 오래 못 들고 계시죠? 네, 제 성격이 급해서. 아, 성격 급하세요, 심지어? 네, 빨리. 친구도 없고 그런데 성격도 급하고. 아, 이거 되게 힘드네요. 자, 그다음에 자, 12월 15일인데 이제 12월 15일 날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8월 31일 날 공략을 했었어요. 이 방송에서. 8월 31일 날 이 방송에서 아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해가지고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 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12월 15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22만 8천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이게 쭉 올라왔는데 이때 팔았으면 좋았겠죠. 26만 원에 팔았으면. 네, 못 팔았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쭉 밀렸다가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때는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익률은 45.9%를 기록했고 이렇게 수익률 인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매도하고 나서 이게 좋은 거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매도하고 나서 급락했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포드하고 9조 원짜리 계약이 취소되면서 2차 전지가 폭락하면서 같이 다 폭락했는데 제가 매도하고 그 다음 날또 폭락. 예. 기분이 좋다 그래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저희는 매도를 잘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좀 진행했으니까요.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이런 매매 전략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단 QR코드 스캔해서 꼭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12월 15일 날 해서 매도도 다 매수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매수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매도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니까 반드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는 다음 달까지 가져가신다고 하고요. 에이프릴바이오 6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 100% 넘는 종목이 올해만 14종목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또 내년 대비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12월 19일 금요일 12시에 일본의 BOJ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일본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0.75% 기준금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일본의 기준금리인데 하지만 각국이 이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일본만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등 이 물가의 위험 요소는 계속 줄어들면서
나오면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금리와 환율에 대한 교육을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이 이번 BOJ 기준금리 인상에 오히려 주가는 오를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 주셨는데요. 그 근거를 리뷰로 한번 해보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교육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BOJ 나오면 제가 이번 주에 그 팍스닝 TV 이 방송 아니지만 팍스닝 TV 다른 방송에서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 그랬어요.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이번 주가 산타를 맞이하기 전 최대 고비. 물론 산타는 이미 왔어요. 왔는데 산타를 만나셨나요 이번에? 아니요, 저는 만나지 네, 못했습니다. 착하시지 않아요. 착해야지 만날 수 있죠. 산타는 이미 저는 한 14번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백승률 100%가 14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산타를 14번이나 저는 만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직 산타를 못 만났다? 착해야 됩니다. 네, 착한 눈으로 바라봐야 주식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산타를 만나기 전 마지막 고비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고 그 고비는 BOJ가 그 기준금리 올리면 그러면 다시 올라올 거다. 왜냐? 이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추가적으로 엔화가 돌면서 원화 강세 가능성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데 오늘 원화 강세까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원화 강세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BOJ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작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8월 5일 날 이날 마이너스 10% 급락했어요. 이날 일본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올렸어요. 처음으로. 금리를 처음으로 올린 날 대폭락이 한 번 나왔죠. 근데 처음만 이런 거지 두 번째 때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많이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1월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모르시겠지만 올해 1월에 BOJ가 한 번 금리를 또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다. 별 반응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BOJ에서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12월에 올린 거예요. 근데 12월 올렸는데 일본의 기준금리를 한번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그 화면 PPT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명목금리가 요거 기준금리거든요. 명목금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쭉 있다가 조금 올랐어요. 조금. 죄송합니다. 자, 지금 조금 올라온 거다. 이게 살짝 올라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실질금리는 이제 이렇게 2007년부터 이렇게 쭉 갖다 놓은 거거든요. 2007년부터 이게 7월 1일이 아닙니다. 2007년 1월이고요. 이게 2025년 여기까지 2025년인 거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정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게 아베노미스 때거든요. 아베노미스 때 떨어지다가 이게 실질금리가 지금 서서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일본의 국채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 국채 10년물은 기준금리 2% 정도 됩니다. 이미 시장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와 있죠. 앞으로 더 올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절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일본 기준금리가 줄어야 돼요. 그 미국 기준금리하고 일본 기준금리가 더 붙어야 돼요. 그러면 더 붙으려면 이쪽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 일본이 갖고 있는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11조 엔을 또 돈을 또 푼다고 해요. 그래서 11조 원 돈을 어떻게 푸냐? 국채 발행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풀겠다. 돈을 빌려서 11조 원을 시중에다 때려 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11조 원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엔에 얼마인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100엔에 그러니까 11조에는요 110조 원 정도 돼요. 110조 원 정도 되는데 100조 원이 넘죠. 근데 100조 원이 넘는데 그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기존에 일본이 돈이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풀려면 돈을 빌려야 되겠죠. 채권 발행해가지고 국가 채권 발행해서 채권 빌려야 되겠죠. 그럼 돈 빌려서 풀려면 돈을 그냥 빌려줍니까? 금리라는 뜻이 뭐죠? 돈을 빌린 대가예요. 돈을 빌린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원래 이만한데 일본 BOJ에서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카파이들 이자가 늘어나는데 과연 기준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냐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올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향 올리더라도 속도가 아주 완만할 것이다. 아주 완만할 것이고 그 완만할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일본은 상황이 현재 지금 물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물가가 상당히 높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물가가. 일본이 물가가 전혀 안 오르는 나라였거든요. 일본 여기 명목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물가가 아예 안 올랐어요. 계속.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미국은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인하했어요. 인하하니까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쭉 밀리고 있죠. 쭉. 그래서 쫙 밀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살짝 반등 나오는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반등 나오는 구간이고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엔화는 강세가 나와야 돼요. 엔화 강세가 나오면 달러는 약세. 예, 얘기하실 줄 알고 얘기를 안 하시네. 여튼간에 달러 약세. 달러가 근데 미리 선반영됐다는 걸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 미리 선반영됐다. 이거 미리 선반영된 거죠. 그렇죠? 미리 선반영되고 달러는 다시 살짝 강세로 틀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달러는 약세가 될 건데 이제 미국하고 요걸 같이 엮어서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저는 계속 제가 시장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저 혼자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 혼자만 얘기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언론사들이 기사를 쓰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계속 얘기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CPI입니다. 미국 CPI인데 보시면은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도 더 낮아요, 지금. 그렇죠?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원 CPI도 낮게 나왔고. 이제서야 사람들이 뭘 의심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근데 계속 지표 제가 뭐라고 했죠? 트럼프가 지표 어떻게 한다 그랬죠? MC님? 트럼프가 지표를 어떻게 한다? 지표를 이제 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경제 지표를 계속 만지고 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뭐라고 하는지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막 지르고 있어요. 막 이것저것 다 지르고 있는데 오죽하면 크리스마스 3일 쉬자고 트럼프가 지지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진짜 트럼프가 지지율 올리려고 트럼프가 지금 3일을 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쉬는 거 행정명령 서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야 물가 하나도 안 올랐어. 봐봐. 야 지표 봐봐. CPI 안 올랐잖아. 자 PC도 안 올리고 동결이지. 계속 똑같잖아. 자 야 물가는 안 오르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거 미국 서민들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트럼프가 물가 지표를 건드렸다. 조작하고 있다 지금 계속. 제가 이 조작하고 있다를 수십 번 얘기를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모르세요. 제가 조작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오늘에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지표 누가 믿냐고 이거.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지표 조작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은 지표를 조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그때 한번 물가 지표 한번 세게 나왔는데 그 지표 담당자 쥐게제 시켜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물가가 지금 높은데 숫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미 연준은 이거 알고 있는 거죠. 미 연준은 말이 안 된다 이거. 미 연준은 그래서 기준금리를 빨리빨리 못 내리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럼 종목을 뭘 봐야 되느냐. 근데 결국 트럼프는 파월 의장 임기 끝나면 밀어붙일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종목을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종목 가지고 나왔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ADC 관련주고요. 베링거 링게라임의 1조 4천억 기술 수출했던 종목이고 삼성바이오와 페이로도 협업을 현재 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얼마 안 됐어요. ADC 관련주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다 ADC 관련주입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 그래서 ADC는 표적 항암제. 암만 딱 잡아서 죽이는 그 항암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같이 보자. 2차 전지 자금 상황 안 좋은데 어차피 돈 그럼 이자 많이 내야 되는데 기준금리 떨어지면 오히려 2차 전지 좋은 거 아니냐.
자, 2차전지 보시면 이 종목은 2차전지 양극재 대장주고요. 삼성 SDI 납품하고 그 로봇 배터리 수혜줍니다. 악재이 다 소화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반드시 2차전지 보셔야 된다. 아래에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관련한 히든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이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네. 네,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했을 경우 뭐가 문제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우려 속에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출을 좀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상 오늘자 발표됐었죠, 아나운서님. 지금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낮 시간에 이제 좀 발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알기에 선물이 너무 좋다. 해외 선물을 이것 때문에라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일본 증시는 여기에 따라서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뭔가 기준점으로 잡기는 어렵겠죠. 우리 전 세계 기준은 뭐냐면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저녁 시간대로 지금 한 11시 30분 그때가 이제 본장 스타트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BOJ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선물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그래도 이 내용을 담아두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 발표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정말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탈 우려나 이런 내용 자체가 크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되려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려 가격 상승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나서 그 레벨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우려나 내용 자체가 크진 않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가지고 와 시장이 환호할 만한 좋은 이슈구나 그건 아니어도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측면이고 본장이 열려봐야 그 내용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담아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수준이나 내용 자체에서는 시장이 크게 놀래게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를 좀 아시려면 내가 주식 투자만 하고 나는 선물 투자를 안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이 내용 자체가 반영이 되고 넘어가고 선물 먼저 조금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나 내용 자체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되진 않는 상황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탈, 금리 인상,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엔캐리 자금 자체가 이탈을 하는 이런 결과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장에 악재가 있었을 때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해요. 안 좋은 이슈가 있는데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자본을 빼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좋아, 테슬라가 안 좋아, 트럼프 어떤 발언 때문에 안 좋아라고 하면 팔잖아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엔캐리 자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있는데 여기서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하면 그래도 홀딩이지만 안 좋다라고 하면 자금 이탈이 원래 10억 될 거 1000억 되고 조 단위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캐리에 대한 내용 자체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성격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단일 이슈로만 작용하면서 시장 자체가 갑자기 무너졌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현재 일본 금리 인상해서요 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안 좋네요.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현실화돼가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안 좋네요. 거기에 따라서 가속화되는 이 매도세가 엔캐리에 대한 내용 자체로 추가 플러스 알파 되면서 원래 2% 빠질 거 지금 현재 5% 10%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에서는 확실히 단발적인 이슈나 내용 자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크게 여러분들 우려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악재에서 한 템포 쉬고 조금 정리한 다음에 다시금 재차 매수 타이밍을 조금 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 일단 12월을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산타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비중 확대 축소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선물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해외 선물에 특화된 저희 전문가님이신데요. 저희 전문가님 항상 매일 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저희 전문가님이 수익률도 너무너무 좋은데 수익률 자랑 한번 해주세요. 사실상 이번 주 기준으로는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지금 수익률이 좋으려면 지수 자체가 어쨌든 큰 상승이나 하락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락에서도 오히려 큰 하락일 때 거기에서 반사수혜로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강한 상승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반 상승으로 인해서 뭐 지수가 3% 오르는데 내 종목은 30% 올랐다. 정말 잘한 거죠. 괜찮은 종목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한 주는 조금 멈춰 있었던 한 주였어요. 오히려 하락 내용 자체 반등 보여주면서 좀 멈춰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수익률적인 측면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 좀 공개했었던 종목들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이제 코어웨이브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진입 타이밍을 좀 아직 바라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계속 시장이 하락하고 자리값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AI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를 이번 한 주에 계속 우려를 가져갔었던 한 주였어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오히려 우려나 내용 자체로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얘네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크게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상 관련주들 동반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점 이탈을 한번 보여주다 보니까 다음 주 기준으로 또 좋은 자리값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진입이나 내용 자체는 안 가져갔는데 오히려 평단가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는 나쁘진 않은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한번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 노보노디스크가 $50대까지 다시금 안착했다가 지금 현재 47까지 좀 밀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한 지금 일단은 돌파 안착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진입을 본다라고 분명히 이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휘번호버가 일단 조금 아쉬워요. 지난주 일단은 제가 20-30% 올랐다 자랑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만큼 상승률을 절반까지 조금 수익률 자체를 좀 토해낸 상황인데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도 21선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70 선 지금 계속적으로 좀 또 다시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66 평단가 기준으로 아직도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좀 설명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이제 뉴스케일 파워. 정말 최근에 제가 개별적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나운서님. 왜냐면 급등을 했었을 때 제가 이 종목 $7부터 해가지고 제가 막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수익을 좀 잘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봤었던 종목인데 $7에서 무려 $53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 $53대까지 갔는데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2달 동안 $53가 $15 됐어요. 반에 반토막 같죠. 고점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분명히 정리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좀 많이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이제 좀 욕심 부리셨던 분들이 좀 지금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 실적이나 내용 자체 좀 안 좋아서 좀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감은 있어도 우리가 좀 AI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전력 소비량이 무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 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단기 급등보다는 현재 조금 더 지금 일단은 좀 밀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결국에는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빅세일 기간이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은 자리급까지 지금 내려왔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부터 해가지고 분할 매수 타이밍을 조금 보는 거에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값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좀 우리가 그래도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자, 마이크론. 자, 무려 10% 넘는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냐면 최근에 뭐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 고점 대비 지금 계속 조정을 받아주고 있어요. 막 이유 없는 조정을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확실히 이 기업이 지금 매출적인 측면이나 지금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해가 되면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오케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떨어지는 이슈 뭐였죠? 그냥 AI, 버블론, 케이펙스 뭐 이런 내용 자체를 그냥 담아두면서 미래에 할 걱정을 지금 선반영을 하면서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랐어요. 아나운서님, 얘가 지금 올해 4월에 $60에서 $260대까지 무려 400% 급등을 딱 4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지금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조정이 지금 보이시나요? 아예 눈에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10%, 15%로 지금 방어를 하면서 지금 다시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AI에 대한 내용 자체 버블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일단 수익적인 모델이나 지금 앞으로의 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제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버블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잠재웠었던 내용이 마이크론 이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라클은 지금 현재 좀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이슈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일단 고점 대비 기준으로 지금 50% 조정이 나왔거든요. $360 기준으로 180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자리값 생각보다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도전해 보셔도 좋은 자리값.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자리든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내가 한 $150대까지는 한번 좀 초반까지 좀 버텨보겠다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이탈해가지고 내가 손절까지 일단 좀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 굉장히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맥점 자리값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시청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는 멈춰 있었던 시장이었음에도 상승률을 보여주셨는데요. 그중에 오라클 지금 도전해봐도 좋을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진입 시기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고용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고용지표 어떤 걸까요? 네, 고용지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그리고 우리가 시장 상황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고용과 물가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내용 자체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정확한 의미를 오늘 전달 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공부에 대한 내용 자체가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는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 초창기에 중요했었고요. 그러다가 달러 버블론에 대한 내용 자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야기 이런 부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주면서 중요도가 물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에 대한 내용 자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고용에서 지금 현재 물가로 갔다가 또 물가에서 중요도가 고용으로 갈 거고 또 고용에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물가로 갈 거고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왜? 정책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나 해석 자체가 반대거든요. 자, 그 내용 자체를 오늘 한번 좀
차분하게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지표, 우리가 일하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이런 내용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경기 체력과 소비 여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소비 여력이 지금 현재 고용과 상관이 있느냐? 간단하죠. 아나운서님, 갑자기 아나운서님이 실업자가 됐어요. 돈을 6개월 동안 못 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나가는 카드값, 숨 쉬면서 나가는 돈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마저도 막 밀리고 지금 현재 뭐 대출을 받을까 막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일은 어디 명품 매장 가가지고 뭘 사야지. 아니면 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가가지고 쇼핑을 해야지. 아니면 어디 파인다이닝을 가서 밥을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까요? 못 들죠. 안 그쵸. 들죠. 네. 네, 지금 현재 기초 생활마저도 위협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거 삼각김밥도 못 먹게 생겼는데 이 상황이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소비 여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소비 여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일단 이 고용 지표의 역할.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자체는 뭐냐면 현재 한 나라의 경기 상황, 경제 상황 자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연준이 고용과 물가 이 내용 자체에서 더 중요도 있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금리 정책 결정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인하를 할지 지금 현재 동결을 할지 인상을 할지를 여기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할 것이다. 지표 발표하고서 그러면 뭐 며칠 뒤에 혹은 몇 주 뒤에 있을 연준의 금리 정책에서 이렇게 연준이 가져갈 것이야 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주식, 채권, 환율 쪽에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생각과 연준의 내용 그리고 한 나라의 경기 내용 자체를 다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이 투자라는 관점 기준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전에 배웠었던 보조지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 기술적인 분석들 이런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한 나라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투자 방식이겠죠. 그 안에서도 사실상 이 방향성 알아. 나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인 거 알아. 그런데도 이런 방향성으로 논리적으로 투자를 할 거야. 이거는 오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자. 기본적으로 남이 이 종목 좋은데? 테슬라 좋은데? 엔비디아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투자를 했었을 때 방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떨어지면 왜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확실히 그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안다라고 하면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고용이 좋으면 소비 여력이 좋아져요. 소비 여력이 좋다라는 거는 물건을 찍어내는 대로 나 지금 현재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어. 이거 5만 원짜리야? 살게. 이거 100만 원짜리야? 살게. 소비 여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지금 소비자 가격 올리는 대로 팔리는 거예요. 재고가 없이. 기업 입장에서도 좋겠죠. 그럼 물가라는 것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거나 버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압력이 있는 거고요. 고용이 안 좋으면 소비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 자체, 경기 침체 사이클로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고용 자체는 현재 경기와 물가, 금리의 연결고리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용 지표를 내가 딱 하나만 볼 거야. 한 달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표 중에 나 딱 하나만 보고 싶어 공부할 지금 시간 없어 라고 하시면 비농업 고용을 보시면 돼요. 논팜 페이롤스죠. 그래서 농업이 아닌 고용 자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고용을 담아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농업, 농업을 제외한 고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 그리고 농업, 가사, 군인 제외로 지금 현재 경기 흐름 반영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 포인트로 본다라고 하면 20만 명 이상이면 경기 과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 10만 명 내면 안정적인 성장, 0 이하면 경기 둔화, 침체 신호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판단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었던 연준의 금리 정책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시장이 이 내용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강한 고용이면 고용이 너무 좋아? 지금 물가압력이 너무 세. 지금 금리 상승으로 가져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좀 지양하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약한 고용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실업률이다라는 거는 뭐 일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비율이죠. 그래서 뭐 실업률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높은 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급격한 침체 시그널이나 우리가 이거 대공황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 그리고 노동 참여율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지금 안정적인 고용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률이 높다, 참여율 높다, 구직자 증가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섞여서 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다른 엇갈리는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해석 자체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외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지표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평균당 시간 임금, 그리고 뭐 근로 시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같이 해석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과 근로 시간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는 거고요. 임금이 떨어지면서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주식시장, 뭐 환율, 채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주식시장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채권이나 환율 쪽을 좀 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이 일단은 좀 강하다. 경기 민간주가 좀 유리하고 성장주가 부담되고 고용이 약하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성장주와 기술주에서 조금 더 유리한 관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나 내용 자체로도 판단을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순히 한 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미국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독일에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러한 고용지표나 내용 자체로 가장 먼저 첫 번째 힌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각 국가마다 특히나 미국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지표에 대해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고용지표, 한 나라의 경기 체력과 소비 여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면서 이 연준의 금리 결정 정책의 핵심 근거라고 합니다. 이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고용지표와 관련된 히든 종목 어떤 걸 갖고 나오셨을까요? 이게 고용지표랑은 조금 연관은 없고요. 오늘자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좀 담아둔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연관지어서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요.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변함없이 지금 현재 가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 자체로 우리가 조금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 내용은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은 당연히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얘네 투자처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훌륭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처럼 어떻게 보면 전력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5년을 바라봤을 때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 투자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산업군에 대한 내용 자체 투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지표에 대해서 지금 변동성이 심한 타이밍에서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지금 투기 자산이 아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더 발전하는 내용 자체로 지금 담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 사실 서클 인터넷이라든지 뭐 소파이 뭐 관련 종목들 내용 자체도 지금 좀 괜찮지만 오늘자 준비한 내용 자체 스테이블 코인 기준으로 파이서브
토요일 날 똑같은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국 글로벌 핀테크 인프라 기업이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금 현재 크립토에서 갇혀 있었던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제도권 바깥으로 나와주면서 비자라든지 우리가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거래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는 뭐 사실 조금 더 이 내용 자체가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사실상 환전을 안 하고 이중 환전을 안 하고 가져가면서 거기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자체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내용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장격인 내용 자체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파이서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투자 전략,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